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최대 은행 붕괴, 유럽은행 총재 비상선언. 유럽은행 총재가 지금 상황이 세계 경제공황과 너무 흡사하다고 주장하였고, 미국 대형은행은 붕괴 상황에 몰렸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쇠퇴와 AI 반도체 등 증시 거품 과열이 핵심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을 콕 집어서 가계부채와 경제성장률의 반비례 상황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가 노골적으로 매도를 권하면서 외국인들의 파상적인 매도 행렬 속에 바닥이 어딘지도 불분명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미국 최대 은행 붕괴, 유럽은행 총재 비상선언. 이제 전 세계가 아주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 때 이때 경제 위기가 많이 터졌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작용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코로나 때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까? 정말로 무한 양적 완화, 파월이 아주 신났네요. 그런데 물가가 뛰어버리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너무 길게 끌고 갔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보시면 먼저 자, ECB 총재, 유럽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 대공황 때와 지금이 너무 흡사하다. 이건 비단 유럽 총재만이 아니라 여러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대공황과의 공통점, 글로벌 무역 질서가 쇠퇴. 실제로 지금 그래요. 자국 경제, 이 보호무역만 펼치려고 하고 있고, 경제 민족주의가 지금 부각되고 있죠. 증시 거품이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AI, 반도체, 정말 과대망상 거품으로 주가가 미친 듯이 뛴 것도 맞아요. 통계 수치,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금리 인상 후 인하, 샤메 법칙, 이 세 가지는 100% 경제 위기를 몰고 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통계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경제 위기 내용 볼까요? 세계화의 후퇴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습니다. 또 하나는 빅테크 이 시장 있죠. 빅테크 시장, AI 발전, 이런 것들이 각국의 중앙은행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제 침체, 세계 글로벌 탑2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경기 침체의 늪에 빠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의 전쟁은 이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통화 정책, 이 달러 강세로 인한 각국의 통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 미국 은행 붕괴, 미국 대형은행 하면요. 자, 이제 영어 약자로 BRKB, JPM, MAC, WFC, MS 이렇게 엄청난 대형 은행들이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은행 대출 사상 최대로 급감했습니다. 저러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실적 저조, 멀쩡한 튼튼한 은행들이 뱅크런 한 방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얘들이 재밌는 건 스트레스 테스트 다 통과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엄격하겠습니까? 결국 뱅크런 등 변화에는 전혀 안전하지를 못해요. 여기 보시면 BIS, 우리나라 지금 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또 BIS가 한국 부채 강력 경고. 지금 국제결제은행이 우리나라 부채, 때마침 또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심각해져서 오죽하면 사상 초유의 전세대출 금지까지 단행하겠어요. 자, BIS 한국 경로 보면은 한국과 중국만 콕 찍어서 경고했다. 가계비 때문에 성장 꺾인다는 국제결제은행. 꺾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제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채와 성장, 보통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늘어나면, 민간부채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동반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왔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성장은 안 되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정비례하다가 반비례가 돼버렸죠. 즉 부채는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하락. 이게 역유자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험해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부채가 성장 저해하는 변곡점입니다.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겠죠. 부채는 늘고 성장률 줄어들면요 뭐가 터지냐?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한국 자 C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27.8%. 자 GDP 대비 보면 222.7%로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쳤더니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 1위, 기업부채 3위, 토탈 1위예요. 8월달 이번 달 8월달에 주택담보대출이요 8조 2천억 역사상 최대로 증가했어요. 집값이 뛰면서 역사상 최대로. 바로 이래서 정부가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물론 은행 자발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무슨 은행이 자발적이겠어요. 자, 정부한테 제일 많이 찍힌 우리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1금융권이 아예 그냥 담합한 거죠. 지금 잘 보세요.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라고 말이 나왔지만 실제로 무주택자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왜?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1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세대출 금지예요. 무주택자. 정말 초강력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경제위기 터지는 만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정부도 겁나는 거야. 금융위험, 금융권 전반 연체율 급증 추세 2금융권의 위기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위기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금 핵폭탄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 건설사 위기 하다 보니까 막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특례대출이네 신생아대출이네 계속 대출을 유도한 게 문제였던 거죠. 금융위기, 건설사 아마 여기에서 터질 거예요. 건설사,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한 가계 신용비율과 부동산 총액 증가 추이. 실제로 가계부채 이 신용 비율을 봤더니 자 신용비율은 101.7%로 약간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가계 신용은 장기 추세는 계속 가계 빚은 늘어나는 추세. 아마 9월 달에는 지금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강력한 정말 사상 초유의 전세대출 금지 그리고 주담대도 대폭 제한을 뒀죠. 우리나라 주택과 주식 모든 문제가 뭐냐면 GDP 총액 증가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주식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주택 보세요. 와 빨간색.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 부동산에 거품도 심하지만 워낙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폭락. 자,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은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반도체와 AI 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전체의 문제인데 하필 삼성전자가 몰매를 맞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여건이 좋아진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폭락할 정도로 정말 쓰레기 취급 받을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삼성전자 싸니까 사야겠다 개인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냉정해져 보자고요. 저도 막 권했어요 삼성전자. 근데 이게 지금 미국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AI 반도체 이쪽 핵폭풍이 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타깃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위기론 시총 한 달 새 90조가 날아갔어요. 와 어떻게 90조가 날아갑니까? 그렇죠. 8만 전자가 졸제 6만 전자도 깨지게 생겼으니 위기 아닙니까? 왜 이러냐? 주가 폭락, 시가총액 한 달간 90조 증발. 외국인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네이버에서 외국인들 폭발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단 하루도 매수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미친 듯이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놈의 회사가 하필이면 한국만 콕 집어가지고 한국 반도체 비중을 축소, 아예 매도를 권고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놈들이 이걸 계속 따라가지고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그나마 최근에 와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은 지쳐가지고 매수 안 해요. 매수하고 하는데도 자꾸 떨어지니까. 기관들이 밑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은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HBM, 과잉 생산 전 세계적으로 D램 수요가 확 줄어버렸어요. 급락,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 D램이 문제가 된 거죠. 자, 폭락의 원인, 인공지능 칩 마하 1 중단. 지금 과거에는 우리나라 삼성이 혁신, 투자 이쪽으로 세계 1위를 달렸었는데 지금은 뭐 1위는커녕 꼴찌 같아요. 이재용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AI 혁신 모습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여기저기 돌아만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발 의구심, 더군다나 이 엔비디아가 또 화근이 되는 거죠. 경쟁업체보다도 밀린다는 것 때문에 얘가 그냥 너무 넉다운 돼 버리니까 다른 데가 따라가는 거야. 반도체 경기 지금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어요. 피크아웃, 고점 이탈. 당분간,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당분간은 현 상황에서 더 떨어지거나 횡보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비극적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문제 해결. 자, 파운더리아 지금 대만 TSMC하고 격차가 점점 확대되면서 또 하나 HBM 경쟁이 치열한데 여기에서도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고, 폴더블 폰, 프리미엄 폰 아주 심각하게 고전. 하나는 중국한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애플한테. 가전도 한때는 소니에 역전됐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노조가 시작되면서 더 망가진 것 같아요. 노조가 시작되면서. 노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그렇다 이거예요. 해결 방안. 과거처럼 투자의 혁신, 글로벌 리더. 정말 이게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먹혔는데 이제는 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하던 일 취소하고 이랬다 저랬다. 삼성전자 문제점 한번 자료를 보세요. 이게 파운다리 봤더니 와 TSMC 대만 61% 62%, 우리나라 지금 11% 12, 13. 최근 1분기까지도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요. 두 번째, 제조사별 폴더블 스마트폰 성장률, 모토로라, 비보, 화웨이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얼마 전이에요. 24년 1분기니까 국내 스마트폰 판매 가뜩이나 국내에서 버텨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합니다. 삼성전자 좀 줄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냥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닐리리 만보 애플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나라 팔아먹는 건 모르고. 자, 삼성전자 세트 연간 영업추이 이렇게 3조 5천 3조 6천. 지금 삼성전자 가전이요 이렇게까지 수익이 높았는데 지금 1조. 세상에 이렇게 망가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삼성 가전제품이 LG한테도 점점 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삼성전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금융위기 세 가지. 이제 해외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 금리 인상 후 인하, 시암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금리 역전, 10년물과 2년물이 지금 역전됐죠. 역전 후에 경제위기 10개월, 22개월, 4월에 1차, 2차 오일 쇼크, 중남미, 닷컴,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습니까? 100% 금리 인상 후에 인하. 금리 인상 후에 인하하게 되면 꼭 위기가 터져요. 과거보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경제위기가 터지는데, 금리 그러니까 인하가 조금만 돼도 터지는데 이제는 너무 고점까지 갔다가 5% 갔다가 거꾸로 내려가니까 더 위험하다 이거죠. 역시 똑같네요. 1, 2차 오일, 중남미, 닷컴,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시암의 법칙.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1년 최저치보다 0.5 높으면 경기 침체인데 이미 0.5를 초월했어요. 실제로 경기 침체 미국이 드러나고 있고,
10번 중 9번이 적중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하나만 떨어져도 경제위기인데 세 가지가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즉 짧게는 1년 이내, 길게는 3년 이후 뭔가 터진다 이 말이죠. 실제로 자료 보자고요. 여기 보네요. 23년까지 있는데 이 원 쳐진 게 경제위기예요. 자, 23년 이후에 터지게 생겼네요. 25년 정도. 금리 격차,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거죠. 이번에는 역대 미국 금리 인하기 어때요? 이 8포인트까지 찍었고 5포인트, 4포인트, 2.5 이제는 1.5에서 왜냐하면 제로금리였었거든. 1.5에서 경제위기가 터지하는데 역으로 물가 때문에 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이라 아주 더 위험해요. 즉 금리 인상 후 인하하는데 점점 낮아지면서 문제가 되는데 더 올랐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요. 시아메 법칙도 보면 여기 꼭지대 보면 경기 침체 다 그어졌죠. 90% 적중률, 얘들은 100% 적중률. 자, 세계 경제 위기, 세계 경제 전례 없는 복합 위기가 터질 것이다. 긴장감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주요 증상, 자산 변동, 금이 뛰고 있다는 건 일단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금이 뛰는 건 괜히 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금이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믿으니까. 주가 그렇게 되면 폭락하는 거고 암호화폐도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요인, 일자리, 소득 감소, 수출입 감소, 가시적 현상, 자 기업 부도, 가계 붕괴, 성장률 감소, 세계 대형 은행이나 중소은행, 지방은행들이 막 부도가 나고 위기 요인, 국가 간 무역 분쟁, 지금 세상에 보호무역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요 유럽에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에 방산 수출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독일 놈들이 해가지고 노르웨이 그 전차 팔 수 있는 걸 너희들이 그거 사가게 되면 여기에 뭐 천연가스 공급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이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통계 위기, 국채 10년, 2년물, 역전, 금리 변동, 해결 방안, 전 세계 경제 환경 공유. 지금 위험 요인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돼요. 공유해가지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지금 각 국가별로 해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위기 요인을 미리 차단해야겠죠. 여러분들 중국 경제 개방 40년 역사에서 최대 위기래요. 이제 전 세계만 봐도 문제지만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쪽에서 봤을 때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경제 위기, 부동산 붕괴, 소비 지출, 성장률 4%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부동산 위기, 개발사가 붕괴되고 있고 주택 매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6%, 공실도 많고 파상적 부양책을 펼쳐도 살아나지를 못해요. 백약이 무효, 첨단 산업이 붕괴되고 있어요. 지방정부와 은행 파산하고 자영업 폐업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 서방과 충돌하면서 저가 공세를 하다가 지금 수출마저도 끊긴 상태. 중국은 시진핑이 이제 체제 붕괴를 선언하면서 경제 위기 선언할 거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잘난 체를 할 거냐만 남았어요. 자, 미국 국가부도 미국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 봤을 때 위험합니다. 기준금리 오죽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안 좋으면 0.5 피컷.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0.5 피컷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물가가 안정돼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말로는 안 하죠. 본인이 타이밍 실기한 것은 말 안 하고 그냥 피컷. 2022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기축 마무리했는데 그 전에 그냥 물가 외치다가 다 놓친 거죠. 금리 인하 사건, 경제 위기. 자, 이번에 금리 인하는요 경기 위기 쪽으로 가고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고 결국은 각자 도생해야죠. 금리 인하 위기, 닷컴 버블, 미국 위기, 코로나 이때 금리 인상 후 인하할 때 문제가 터졌을 때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자, 미국이 지금 최대 은행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유럽은행 총재까지도 비상선언을 할 정도면 자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은행이 지진 속에 파묻히고 있네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세계 경제 위기와 대형은행의 부도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금일까요? 아니면 몇 년 후일까요? 감사합니다.